GTS와 함께하는 복수편화, 이번에는 소수의 나눗셈 편입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어림은 왜 하냐면 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어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나누어 떨어지게 바꾸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자신만의 느낌을 믿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4 나누기 0.5가 있잖아요. 이럴 때 선생님은 똑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 1.4를 1.5로 바꾸고 그것을 0.5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러면 1.5 안에 0.5는 3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략 약 3이라고 답을 어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생님의 방법일 뿐이고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건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1.4 나누기 0.5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자연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1.4도 곱하기 10을 그리고 0.5도 곱하기 10을 양쪽에 똑같이 곱해야 돼요. 그래야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14 나누기 5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해결해도 돼요. 뒤에 있는 5가 분모로 가고 14가 분자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5분의 14가 되죠. 이것을 다시 자연수로 또 더 구해주면 2와 5분의 4로 구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도 소수 한 자리이고 0.5도 소수 한 자리예요. 그래서 소수 한 자리는 분모가 얼마? 분모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4 나누기 10분의 5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4와 10분의 5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자연수끼리 14 나누기 5를 하면 계산 방법은 앞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는 세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그리고 멋진 기호를 쓰면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여기서도 큰 틀은 똑같아요. 그냥 자연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에다가 다 곱하기 10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4 나누기 5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과 4를 조금 떨어뜨려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5가 1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5가 14 안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2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가 2번 들어가면 10이 되고 남는 양이 4가 있죠. 이걸 이제 남는 양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농구를 하던 선생님이 처음 손가락은 2.5cm였습니다. 그런데 시합 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부어서 재어보니 6.25cm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처음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가 문제예요. 자, 그럼 우선 식을 써봐야겠죠. 나중에 부어 있는 손가락이 길이가 6.25였고 처음에 2.5였으니까 몇 배인지 물어보니까 6.25 나누기 2.5 이렇게 수학적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 세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림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똑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6.25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6으로 바꿔보고 2.5는 그냥 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정답이 딱 나누어 떨어지게 3이 나오죠. 그래서 약 항상 이런 말을 붙여줘야 돼요. 3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뭘로 바꾸라고 했죠? 네, 자연수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법은 어림인데 선생님처럼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아주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25는 자연수로 바꾸려면 지금 소수 몇 자리인가요? 두 자리예요. 그래서 6.25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2.5에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왔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데는 뭘 써줘야 돼요?
그렇죠. 0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꾼 식을 보면 625 나누기 25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뒤에 있는 숫자가 내려가고 이렇게 625가 올라오면 뭐 똑같은 숫자로 나누어도 되고요.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우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지만 조금 참아서 뭐 5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 그러면 50분의 선생님은 천재니까 되지만 너네는 안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선생님 소수로 나타내기 쉽게 분모 분절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정답을 250이라고 쓰고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소수 몇 자리? 소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당겨오면 정답은 그래서 2.5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수로 바꾸는 방법도 해봤어요. 선생님이 바로 분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25 나누기 2.5니까 자세히 살펴봅시다. 얘는 지금 소수 몇 자리? 두 자리. 얘는 소수 한 자리. 그래서 분모가 정해지죠. 소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는 100. 그 다음 숫자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소수 한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는 10. 분자는 그대로 숫자를 써줍니다. 지금 분모가 서로 달라요. 다를 때는 어떻게? 분모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같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100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25 나누기 100분의 250. 이제는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625 나누기 250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앞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 세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나누어지는 수를 안에 써주고 나누는 수를 밖에 써주겠습니다. 이것도 소수 나누기 불편하니까 자연수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겼으면 나누는 수에도 두 칸을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위에 0을 써주면 625 나누기 250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625 나누기 250이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는 칸을 이렇게 나누어 놓을게요. 근데 뭐 의미가 없어요. 250은 6 안에도 2 안에도 600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선생님은 천재라서 되지만 여러분은 꼼꼼히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625는 안에 250이 두 번 들어가면 500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125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가 이렇게 써도 돼요. 나머지라면 남는 양. 남은 양 몫이고 남은 양이 125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왠지 느낌이 한 번 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럴 때는 선생님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한 번 더 계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써주고 대신에 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하나 콕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0은 125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소수점이 들어갔다는 까먹으면 안 돼요. 5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50 하면 똑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이 처음 손가락보다 2.5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실제 예제까지 선생님은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 복잡한 수학을 좀 더 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요.